네, 어벤져 전략회의 5월 20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신 하나부터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이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의 그 압둘라 히안 외교장관이 이 헬기 사고로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아제르바이잔 근처에 있는 댐 준공식에 참석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헬기 세 대가 돌아오는 길에 했는데요. 이쪽이 사실은 굉장히 산악이 험한 지역입니다. 아주 악천후였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란 대통령과 외교장관 등 7명이 탄 헬기가 바로 추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지금 외신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란은 신정 체제입니다. 이 히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고 히메네이가 사실은 이제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사실 대통령은 우리로 치면 거의 총리 격이 아마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히메네이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고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이 미사일 발사 이런 게 논란이 있었고 또 중동 지역의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게 이제 단순 사고사인지 뭔가 그 이스라엘과의 갈등 관계가 저 오늘 사망 사건에 뭐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음모론입니다. 그렇죠. 음모론이 등장을 해서 때로는 사실이 아닌 음모론 때문에 서로 감정이 격앙돼서 싸우지 않아도 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 경기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호전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KDI도 지금 우리 올 한 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 사망 사건이 이상한 쪽으로 불똥을 튀기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이게 안 좋은데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이 헬기가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이 헬기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1968년도에 미국에서 생산된 헬기였다고 그래요. 거의 뭐 한 40년 이상 꽤 오래된 기종이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헬기를 우리 수리온인가요? 이제 그걸 자체 네.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타고 계시는 이제 헬기는 이제 특별한 그런 헬기인데 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악천후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안개가 훅 끼고 했대 과연 왜 이륙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뭐 미국은 이미 벌써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6월부터 이 트럼프와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 간에 양자 토론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양자 토론이 시작돼서 예전보다 빨리 두 사람 간의 대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이제 80대지 않습니까? 81인가요? 네, 꽤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살 적나요? 뭐 그 정도 3살인가 4살 네, 차이입니다. 적는데 이제 이 고령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30초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30초 그러니까 얼음? 30초 동안 뭔가 말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뭔가 뇌 회로가 중단됐든지 그런 뭔가 거네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얼음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지금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계속 그냥 말을 앞만 응시를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야, 이게 근데 트럼프가 46년생이고요. 바이든이 42년생입니다. 네. 꽤 아마 두 사람 간에 3년 7개월 차이가 나는데 참 미국이는 참 이번 선거도 참 희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30조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건 맞지만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네, 7초? 7초 네.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습니까? 더군다나 저렇게 주요 인사가 저렇게 단독 스피치를 하는데 30초가 얼음이 됐다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네. 그 위기 수습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10초만 얼음이 돼도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음흠. 했는데 저 30초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저건 뭔가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게 뭐 이제 앞으로 정설로 굳어가겠네요. 네. 사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악수 손 내밀고 글쎄요. 뭐 악수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왜냐하면 이 미국의 대통령의 건강이 우리와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이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와 굉장히 직결돼 있기 때문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사실 우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요. 해외 직구 관련해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국민에게 혼란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KC 마크 인증 마크 지금 뭐 알리 테무 뭐 해서 알텟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지금 직구 이게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발암 물질이 꽤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3일 전에 모든 앞으로 들어오는 거를 KC 마크를 받도록 하겠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KC 마크를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어가거든요. 또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유승민, 나경원 다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총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바로 또 사과를 했네요. 네, 사과를 뭐 빨리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 관료들이 이 책상에서 주로 이제 뭐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말 난리가 났다. 어제가 아니고 5월 16일 날 저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요. 맘카페를 비롯해서 온갖 동호회에서 이건 뭐 이 가뜩이나 지금 뭐 고물가로 이제 이 신음하는데 이거 뭐 4배, 5배 어떤 아이템의 경우에는 10배 가격을 주고 사라는 것이냐. 네. 이게 도대체 정신이 뭐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냐 하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빨리 알아차린 주요 정치인들이 그 의견을 내놨고 정부도 이제 뒤늦게 깨달았는데 요번까지 그래도 한 3일이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요번 건 그나마 선방한 거다. 왜냐하면 조기 경보 체계가 작동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조기 경보 체계가 작동을 한 건데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의대 정원 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번 정도를 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후에는 더 빨리빨리 뭔가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바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이 공무원들이나 정부 부처가 좀 더 여론과 국민의 정서에 좀 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지금 총선 이후에 굉장히 좀 이게 뭐랄까 복지부동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호중 씨 어제 우리가 뭐 또 전화 드렸는데 김호중 가수가요. 본인이 일단 이 음주한 사실을 10일 만에 시인을 했습니다. 참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음주하고 뭐 사고 냈으면 바로 사과한다든지 공연 취소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호중 사례를 보면 어디 많이 닮은 거 보이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너무 닮았잖아요. 아니 뭐 정치권에 누구 그냥 벤치마킹 네. 해갖고 나도 한번 그렇게 개겨보자. 그래갖고 정면 돌파해보자. 강성 팬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거대 야당의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와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어제 뽑혔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김호중 씨하고 음주운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전과가 2범이에요. 2범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 음주해서 당시 150만 원 당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이 김호중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여기 했던 거 너무 빼다 박았어요. 얼마 전에 이화영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 나 그 소주를 입에만 대고 마시지는 않았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김호중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술 입술에만 댔다. 마시지 않았다. 근데 이게 보통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일단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술과 관련된 뭐 저게 있대요. 근데 그게 몇 배가 6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산정을 해서 음주 여부를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결국 바꿔치기, 또 뭐 위증,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공연 강요하는 거, 또 팬덤들이 아유 그거 별 문제 안 돼, 그냥 계속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닮았죠. 그러니까 모든 네. 기술이 다 총동원된 것 같아요. 아주 네. 그냥 종합 그 백화점 판인데, 근데 이제 이 아마 지금 김호중 씨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네. 지금 그 소속사도 그럴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소탐대실이죠. 어떻게든지 그 땜빵하고 개기고 뭐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정치권에 자기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 사람들 저렇게 해갖고 다 넘어가는데 우리라고 안 될 거 뭐 있겠냐 했는데 이게 이제 보는 눈들이 워낙 많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제 만만한 사회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솔직히 그 김호중과 그 소속사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누구처럼 많은 저기를 거느리고 그거를 다 나름대로 조종할 만한 능력은 안 됐던 거죠. 네. 참, 그 더군다나 이 술을 보니까 4차까지 했더만요. 그러니까 대낮부터 저기 뭐- 스크린 골프 치면서 1차, 예, 그 다음에 2차 밥집 가갖고 뭐 저 소주 7병에 맥주 몇 병, 뭐 그 다음에 이제 유흥주점, 네. 텐 카페래요, 텐프로 카페. 아유 참. 그리고 현정님 그런데 그 구경도 못 그 말이 해봤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어요. 네, 모르죠. 네.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조금 알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어디 용인의 그 어디예요? 모텔 가갖고 또 맥주 4캔을 또 샀다는 거 불인가요? 아니에요? 어디? 예, 네. 불인가 어딘가. 아유 참 다 정치권이 저러니까 다 이렇게 범죄 뭐 아이 뭐 뭐가 문제야 뭐 이런 분위기가 꽤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 반론 보도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요. 저희가 이제 한동훈 스피치 관련해서 투나미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이거 이제 조정훈 스피치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투나미스의 이제 이 대표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인 출판사라고 그럽니다. 1인 출판사인데 본인이 이거 기획을 했고 조정훈이 뭐 부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또 해명을 하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입장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권 내부가 이렇게 저렇게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좀 전에 저 대통령 관련된 지금 대통령실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는데 북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것 같다라는 보도와 함께 일부 친윤들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게 왜 그런지 누군지 이런 문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개딸들이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카카오톡이 모바일하고 PC가 모두 먹통이다. 이런 게 들어왔네요. 카톡이 또 먹통인 모양입니다. 지금 카톡이 안 되는 모양인데 예, 지금 방금 전에 새로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 카카오톡은 이제 저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네요. 또 자, 그리고 또 이 민주당이 지금 개딸이 무서워서 지금 이재명이 개딸에게 큰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 지금 문재인이 쏘아 올린 이 김정숙의 첫 영부인 해외 단독 외교 네. 이 문제가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바로 또 반발하고 나섰어요. 뭔 소리냐 지금 이호 여사가 제일 먼저 했는데 어디 김정숙이 먼저 했냐 또 이렇게 나섰고 그리고 친명들은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 이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